지금 외신들이 한국 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의 드론 100대가 북한 전역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드론이 북한 곳곳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군사 관련 외신들과 미국의 소리방송 송저지뉴스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아예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한 의지가 현실로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송저지뉴스와 밀리터리 타임즈 등 미국의 소리방송과 VOA 등 이 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핵심적으로 좀 김정은이가 들으면 섬뜩할 만큼 군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군이 얼마나 의지가 강력한지를 전하고 있죠. 한국 군이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몇 배에 달하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려 도발을 하면 100여 대의 드론을 북한 전역으로 드론을 날려보내겠다라는 한국군 국방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 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게 됩니다. 한국군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으로 방어는 물론 공격 작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또 한국 국방부의 김정은에게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각 군과 제대 차원에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이와는 별도로 드론 전력을 지휘 통제하면서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지원,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이동식 발사대, 텔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타격, 후방 지역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일으킨 뒤 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 북한이 또다시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무인기를 또 날려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 하늘로 날려보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면서 한국 전문가들의 워딩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결국 가중보복을 10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대강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며 압도적 화력을 통해 응징보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게 이번 드론 10배 보복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및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 능력과 비행 조종 컴퓨터,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복귀 기능, 관성 항법 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전 지역을 곳곳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북한 내에 100대 이상의 드론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 전 지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형 무인기는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사전 입력된 지점에 정지 상태로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한국 군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 무인기를 활용하면 북한이 작년 말처럼 소형 무인기로 도발해 올 경우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 쪽으로 다수를 올려보내 북한 측을 교란하는 작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이 무인기 도발을 하면 또 한 번 도발을 하면은 100대의 소형 무인기가 북한 곳곳으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여지, 그 교두보가 이번에 생긴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소형 무기를 침투시킨다면 그것을 여러 대를 동시에 보내서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소형 무인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신정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 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성능이나 또 방공 체제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수십 배 응징 원칙은 북한 김정은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박원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MB 정부 때 했던 능동적 억제, 즉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개념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억제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적인 기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한국군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자위권 차원에서
해석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은 정전,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북한 도발에 맞선 대응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 대응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진 않죠. 북한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응징하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밀리터리 포커스도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김정은 정권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탄생된 윤석열 정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 김정은 정권, 북한 곳곳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향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옥죄이는 100여 대의 소형 드론을 공개한 그 본질은 김정은의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나아가 북한 전쟁 지도부와 이동 발사대를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 발표에서 그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밀리터리 포커스가 수상하게 전했습니다. 또 성조지 뉴스도 지금 현재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MQ-9 리퍼와 같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악하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며 왜 윤석열 정부의 군이 김정은 정권을 옥죄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 공개를 하겠나라고 김정은 압박, 그 압박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조지 뉴스는 소상하게 칼럼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